자, 오늘의 마지막 비디오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제 R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와야 이제 데이터 분석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너무 처음부터 과도하게 오버로드를 걸면 우리가 모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수업에 필요한 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번 비디오의 목표는 R에서 조건문, 반복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화면을 띄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여러 줄의 코드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이 에디터 상에서 코드를 입력하는 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조건문을 하기 위해서는 R의 연산이 논리 연산도 지원한다는 점을 잠깐만 좀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 0보다 크다. 이것도 하나의 연산이거든요. 1, 0, 이항연산, 작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이 0보다 작다. 결과가 뭡니까? false죠? 그래서 1이 0보다 작다라는 것 자체가 false라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1이 0보다 크다는 것도 false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재밌게 어떻게 해볼까? 점 변수에 이건 자, 이렇게 하면은 A에는 어떠한 값이 저장될까요? 자, 1인 0보다 작다라는 게 연산의 최우선순위죠. 이거의 결과가 뭡니까? false잖아요. false라는 값이 A에 저장되는 겁니다. A에 보시다시피 false라는 false라는 길이 일자리 벡터가 저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숫자 벡터랑은 아닌 로지컬 벡터가 A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A false죠? 지금 A가 다만 스칼라가 되어야 됩니다. A의 3까지 입력하고서 A가 2보다 크니 true고요. A가 2보다 작니 false죠. A가 2보다 작거나 같니 여전히 false입니다. A가 3과 같니라고 묻는 건 뭐냐면요. 는 두 개입니다. 이거 R이나 파이썬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파트입니다.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연산은 는 두 개입니다. A는 3, 이건 뭘까요? 3을 그냥 A에 할당하라는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는과 는이 다르다는 거 늘 조심하십시오. 한편 A가 3과 같지 않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냐? not equals to는 따옴표 는입니다. A가 3과 같지 않다. 이 문장 자체가 false죠.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왜 논리를 연습했냐면요. 자, if 지분의 기본 문법이 이렇거든요. 자, 조건이 if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if 안에 들어온 어떤 이 조건이 만약에 이 조건 뭐 연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안에가 true 연산 결과가 true가 나오면은 안에 있는 연산이 실행되는 겁니다. if 대신 어떻게 써요? if 컨디션 수행 이게 만약에 true면은 안에 있는 거 하고요. 만약 다음에 안에 있는 게 false면은 여기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 if 구문 쓸 때는 이 컨디션 안에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즉 연산의 결과가 false나 true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적어야 됩니다. 예제를 들어볼까요? 자, 예제를 하고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A는 3, B는 3. if A가 B랑 같으면 여러분 A랑 B랑 같다 지금 true죠? 그러면 C가 1이 할당이 되겠죠. 네, else 코드를 이뻐 보이게 하려고 지금 안에다가 지금 띄어쓰기를 집어넣습니다. R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블록을 run line Ctrl R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 C에 어떤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까? 1 예상하신 거 맞나요? B가 만약에 4면 어때요?
0 나오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 A, B 객체 입력하고 나서 논리 연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로 true,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true면은 전자, false면은 후자가 지금 실현된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으로 C는 1, G는 0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줄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변수를 정의해서 뭐 계속 뭔가를 이렇게 뿜뿜뿜뿜 하셔도 되고요. 이 안에 또 경우를 또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if 안에 또 if를 집어넣고 또 if 안에 또 if를 또 집어넣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방해 안 돼요. 다음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게 아래 버전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그 세미콜론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엔터키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다음에 else 사이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어떨 때는 이러면 이래도 if else 가 실행이 되긴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정확히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는 그 패턴을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if else 쓰려면은 아래서는 중국어로 닫자마자 바로 else를 씁니다.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하실 거. 컨디션과 중괄호 사이에 세미콜론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세미콜론과 명령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R은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A랑 B랑 같아? 아무것도 하지 마. 넘어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살짝 높아심에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건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간단한 조건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마법 같은 로직들을 좀 실행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반복문도 상당히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좋은 기능들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보니까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낫더라고요. A를 if 0, 10 이렇게 봅니다. 이거 실행시키면은 A 어떻게 돼요? 000 나오죠? 그냥 한 줄에서 컨트롤 R 누르시면은 그냥 그 줄을 그냥 실행해 버립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for I in 1부터 10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라는 I라는 변수가 이 for 구문 안에서 여기는 1땡10은 뭐예요? 1부터 10까지의 벡터죠. 1, 2, 3, 4, 5, 6, 7, 8, 9, 10이죠. 자, i가 1도 되고 2도 되고 다다다 9도 되고 10도 순차적으로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연산을 i가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변하면서 해당 연산을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겠어요? 자, 처음에 지금 a라는 벡터에 00000 들어있는데 자, i가 1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a 1에다가 2 곱하기 1 빼기 1 집어넣죠. 그 다음에 i가 1일 때는 뭐 해요? a의 두 번째 성분에 2 곱하기 2 빼기 1, 즉 3을 대입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쫙 실행을 하면은 i가 1부터 10까지 되면서 i는 10까지, a10은 2 곱하기 10 빼기 1. 그래서 a의 각 성분에 첫 번째 성분부터 열 번째 성분까지 13579, 2k 빼기 1인 홀수가 차례대로 대입되겠죠? 한번 a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잘 실행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for 구문의 반복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더 복잡한 훌륭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주시할 만한 사항 또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if도 마찬가지인데 조건이나 for 구문 같은 것에서 명령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브레이스,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책에서는 price, 그다음에 그냥 소괄호, 배괄호 모두 연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R에서는 괄호는 연산의 우선순위, 중괄호는 명령어 묶어주는 역할, 그다음에 대괄호 브라켓은 인덱싱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설명 예제 들은 걸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i에 대입될 변수의 이름이 꼭 i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 짓는 규칙만 만족시킨다면 모두 OK입니다. 보통 수학에서의 관습을 따라서 IJK 쓰고요. 다음에 여기 1부터 10 지칭하는 목표는 그냥 1부터 10까지의 공차 1자리 등차 수열로 이루어진 벡터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지정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부터 19까지 아니면 5, 1, 3 이런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f 구문에서의 중괄호 네버 마찬가지로 for 구문에서도 이 중괄호 brace 네버에도 아무거나 아무 코드나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변수 in, 변수가 차례대로 취할 변수들을 나열한 벡터. 그 다음에 나의 명령어들의 연쇄,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익스프레션들을 이 for 구문 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됩니다. 중괄호 안에 지금 i가 돌도록 했는데 이 안에 꼭 i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높아심에 써봤습니다. 자, a를 0으로 초기값을 입력하고요. a에다가 a 더하기 2를 반복적으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21 나오죠? 왜요? a를 20번 더 했으니까요. 1이 20번 더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for 구문을 좀 잘 들여다보면은 보자. 한번 반복수를 정하면 그 횟수만큼은 꼭 루프로 돌아야 될 것 같잖아요. 1부터 10까지면 10번 다 돌아야 될 것 같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반복을 그만두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반복을 꺼져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드밴스드된 그 for 구문인데 예를 들어서 쳐보진 않겠지만 각자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for를 조금 앰비셔스하게 10,000번 돌도록 시켰습니다. 이것도 10,000까지. 자, 근데 그래서 a를 2k 빼기 1 수열이 입력되도록 계속적으로 갱신을 시키고요. 자, 그런데 10의 10승보다 작은 마지막 항과 그 항의 값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a가 10의 10승보다 크니?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직전에 i는 10의 10보다 작은 10의 10승보다 작은 마지막 항이겠죠? 그래서 i 빼기 2를 RESM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밸류는 이 인덱스를 그 항으로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for 구문을 브레이크 시킵니다. if는 브레이크 안 먹어요. 브레이크가 먹히는 대상은 이 for 구문입니다. 자, 두 개 뽑으시면은 그 10의 10승보다 작은 마지막 항과 그 항의 값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조금 초과될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함수까지는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알고리즘을 코드에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함수의 형태로 짜놓다가 호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3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10 빼기 1의 제곱 이 값이 꼭 필요한 상황이면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런 규칙을 R한테 알려주고 F3,3, F-6,10 등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F 조금 더 길게 쓸게요. myFTL은 펑션의 문법은 왼쪽이 함수의 이름이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지금
선언하는 것이 함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 펑션 괄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AD 이러면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 이제 뭘 선언하는 거냐면은 내가 다른 콘솔에서 myftn이라는 걸 부르고 싶으면은 이 안에는 A 자리, B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지 상관없이 일단 A 자리, B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은 A와 B를 이용해서 이 브레이스 안의 연산을 수행해 줄 겁니다. 어떻게요? 템프, 이 안의 연산은 뭐 여러 수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A 더하기 B 빼기 1. 뭐 이래도 돼요. 템프 2는 템프 빼기 1. 템프 3는 템프 2의 제곱.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연산 결과로 리턴된 값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함수 규칙이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원하죠. 그러면 a, b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이 뭡니까? 템프 3죠. 그래서 템프 3를 리턴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일단 myftn을 실행시키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myftn이 실행되는 거는 실제로 이 안에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거랑 맞나요? 물론 이 연산 결과를 다른 객체에다가 저장하실 수도 있죠.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에 맨 처음에 저희가 A, B를 정해놨잖아요. 그럼 함수를 쓰실 때 A 자리에는 3을 넣고 B 자리에는 1을 넣어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지금은 A 더하기 B 빼기 1이죠. A 빼기 B 빼기 1의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A가 3, B가 1인 거랑 A가 1, B가 3인 거는 결과가 다르죠? 자, 여러분, 아규먼트 자리를, 자, BA 이름을 지정하면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도 똑같이 어디에 자리가 있던지 똑같은 결과를 주고요. 하나 조심하실 점은 그냥 이런 함수 이름, 이 인풋 이름 없이 숫자만 연속해서 집어넣으시면은 지가 알아서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에 할당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이 나오고요. 1, 3은 전혀 다른 결과를 줍니다. A에 1, B에 3을 집어넣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커스텀하게 규칙을 정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함수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함수 이름은 이렇고요. 인풋 배열앱은 여러 개도 되고 아예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한 다음에 내가 리턴 시키고 싶은 값을 value로 쓰시면 되고 사실 리턴 시키고 싶은 값이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null 값이 리턴 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여러 명령을 중첩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벡터 x의 성분 중 홀수의 개수를 세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각자 연습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어드밴스된 개념인데 이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지금 이 함수 안에서만 템프라는 녀석을 썼잖아요. 아예 바깥에서 템프라는 변수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템프라는 거는 함수가 작동될 때만 임시로 선언했다가 다시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헷갈리냐면요. 템프 4를 집어넣었어요. 자, myftn에 변화가 있을까요? 자, 밖에서는 템프하면 4가 되죠. 그렇지만 myftn에 돌아갈 시절에는 밖의 변수를 무시하고 자기가 지정한 템프로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myftn에 1이랑 3이 들어갔다고 해도 3이 들어갔을 때 템프는 1 빼기 3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밖에
있는 변수를 무시하고 자기가 알아서 재정비를 합니다.